안녕하세요. 패트리어학원의 제이드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토플 리딩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제가 해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데이 1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주시고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데이 1은 메인 토픽 앤 아이디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얘기할 건데요. 사실 메인 토픽 앤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토플 리딩을 읽을 때 그 글이 어떻게 써져 있고 또 그 써져 있는 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읽고자 하는 토플 리딩은 장르가 영어 설명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장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필이나 소설이나 시나리오나 여러 장르를 뒤죽박죽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설명문이라는 장르 하나만 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다 설명문이라고 하는 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장르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장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르의 글을 쓸 때 글의 기본 구성 방식이 한 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뒤죽박죽으로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설명문의 목적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글이 들어와도 기본적인 구성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성 방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캐치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의미를 캐치할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여기 제가 지금 paragraph reading이라고 해서 그냥 박스 하나를 띄워놨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주려고 지금 띄웠습니다. 보시죠. 한 단락짜리 설명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한 단락은 항상 한 가지 내용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 가지 내용을 쓰고 싶다면 중간에 어떤 전환되는 연결어 같은 것들을 넣던가 아니면 다른 내용을 쓰고 싶다면 단락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단락 안에 묶였다는 말은 결국 한 가지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박스가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 단락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메인 소재, 메인 토픽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 메인 토픽 뒤에 한 문장 더 서브 토픽으로 쓸 수도 있고요. 메인 토픽만으로도 충분하다면 메인 토픽 한 문장으로도 괜찮습니다. 즉, 맨 처음 한두 문장에 내가 이 글에서 쓰고자 하는 주된 소재를 먼저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된 소재가 쓴 다음에 그 뒤에 모든 것들은 주된 소재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details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은 항상 메인 토픽을 먼저 쓰고 디테일을 쓰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한 단락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토픽은 크고 개념적으로 쓰고 디테일즈는 상세한 여러 가지로 쓰는 것 뿐이지 결국 메인 토픽 한두 문장과 디테일 전체와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결국 한 가지 내용을 쓴다는 걸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좀 더 명료하게 보겠습니다. 결국 첫 번째 topic sentence를 쓰고 두 번째 subtopic sentence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장부터 앞에서 제시한 한두 문장을 상세하게 써가는 거죠. 결국 상세하게 써간 모든 것과 앞에 한두 문장과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설명문은 뒤죽박죽 랜덤하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체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처음 한두 문장을 읽으면서 이 단락이 전체적으로 뭘 쓰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토픽을 갖고 그 뒤에 그 디테일의 구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픽처로 보시면 전체 한 단락에 리딩이 있고요. 앞쪽에 메인 토픽이 있고 나머지 전체가 디테일입니다. 이 메인 토픽과 디테일 전체는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써놨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결국 같은 내용이고 이 단락 전체는 결국 한 가지 내용을 쓴 건데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쓰는 것 뿐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앞쪽에 크고 개념적으로 뒤쪽에 상세한 여러 가지로 나눠 쓰는 것 뿐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한 가지 이걸 쓴 거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소개한 게 설명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토픽 디테일로 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구성인데요. 모든 글을 다 이런 식으로 토픽 디테일로 100%다 쓰진 않겠죠. 빈도수상 사실 앞에서 얘기한 기본 구성이 한 7, 80%는 되는데요. 나머지가 응용되는 구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응용되는 구성이라고 하는 게 소위 뭐 미괄식이 나올 수도 있고 양괄식이 나올 수도 있고 병렬식이 나올 수도 있고 몇 가지 응용되는 구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여러 가지 응용 구성 중에서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하자. 기본 구성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 기본 구성 당연히 토픽 디테일로 썼을 거라고 글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앞쪽에 한두 문장을 읽으면서 이 단락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이 토픽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디테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데 중간에 우리말의 그러나에 해당하는 연결어로 화제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연결어들이 나오면 앞쪽에서 말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에 더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중간에 이런 애들이 나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런 구성이라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 토픽은 이거 뒤에 있겠죠. 그렇다면 기본 구성과 더불어 기본 구성은 앞에서 메인 토픽을 쓰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쓰는 건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토픽인 척하지만 중간에 우리말의 그러나에 해당하는 연결어들이 등장을 해서 뒤쪽에 메인 토픽이 있도록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글을 읽으실 때 넘겨서 보죠. 자, 단락을 읽어갈 때 한 단락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 단락은 무조건 한 가지 내용임을 명심하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뒤죽박죽 섞지 않는구나. 한 가지 내용. 두 번째, 처음 한두 문장을 읽으면서 그 한두 문장이 그 단락 전체의 메인 토픽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이제 디테일을 읽을 때 처음에 한두 문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우리말의 그러나에 해당하는 연결어를 넣어서 내용을 전환시켜서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뒤집고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단락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읽고자 하는 토플 리딩의 구성은 어차피 체계적으로 쓰긴 하는 건데 첫 번째, topic detail로 써 있느냐 아니면 A, however B 라고 해서 B를 강조하는 형태로 써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단락 전체는 결국 한 가지 내용 topic detail로 써 있느냐 A, however B로 뒤집혀 있느냐 그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한 단락을 읽을 때 글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간단한 한 단락짜리 설명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나중에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읽어야 되는 글은 한 단락짜리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샘플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단락짜리 그릴 때도 결국은 체계적으로 쓰고 토픽 디테일로 쓰던가 A, however, B로 단락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그 구성에 맞추어서 또 긴 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앞쪽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을 읽을 때 한 단락을 한 가지로 생각한다. 처음에 한두 문장을 그 단락의 메인이라고 생각한다. 디테일을 읽으면서 그 메인을 상세하게 쓰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그러나 계통으로 뒤집어서 뒤쪽이 중요하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로 그 단락 전체의 메인을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문제 5개를 좀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뭐 단어도 외우시고 한번 다 문제를 풀어보셨을 텐데 간략하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이런 건데요. What is the main topic of this passage? 윗글의 주된 소재가 뭐냐? 라는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단락은 결국 한마디고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처음에 한두 문장이 크고 개념적으로 메인 토픽이고 디테일은 그걸 상세하게 쓰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뒤집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공통되게 뭘 다루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글을 잠깐 보죠.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읽었듯이 주된 소재가 뭐냐? 제일 처음에 한두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southern Great Plains of the United States suffered enormous damage in the 1930s. 미국의 남쪽의 대평원 지대는 1930년대에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소재가 뭐다 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말로 그냥 바꿔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게 뭐다 라는 걸 잡아야 됩니다. 대평원 지대가 데미지를 입었답니다. 자꾸 좁히세요. 대평원 지대의 데미지구나.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연결해서 이어서 여러분이 읽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죠. A number of dust storms hit this area, causing devastation, which eventually became known as Dust Bowl. 수많은 먼지 폭풍우들이 이 지역을 강타했답니다. Causing devastation, devastation은 황폐하게 만드는 거라서 황폐화라는 말이고요. 황폐화를 일으키면서 이 지역을 강타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Dust Bowl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처음 두 문장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대평원 지대가 데미지를 입었답니다. 먼지 폭풍우가 강타했답니다. 그러면 이 단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합쳐서 생각하면 먼지 폭풍우 때문에 대평원 지대가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뒤에 디테일은 보나마나 그 데미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그러나 계통이 나와서 뒤집어서 그게 아니라 복구가 됐다. 그게 아니라 잘못 이해되고 있다. 라고 뒤집는 걸 겁니다. 여러분이 디테일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가뭄이 심했고 그래서 가뭄이 심하니까 토양이 엄청나게 메마르게 되었고 토양이 메마르니까 먼지 폭풍우가 왔을 때 그 토양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디테일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한두 문장에 그대로 맞추어서 상세한 내용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평원 지대의 damage, 먼지 폭풍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그러면 한 단락의 공통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먼지 폭풍으로 인한 대평원 지대의 피해라고 하는 것을 한 단락에 담은 겁니다. 그 구성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ABCD에서 그 내용을 잡을 수 있다면 정답을 잡을 수 있겠죠. Answer choice를 잠깐 보죠. A. The causes of a dust storm. 먼지 폭풍우의 원인들. 그럼 먼지 폭풍우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들이 여러 개 있다는 말이죠. B. The effects of the dust bowl. Dust Bowl의 effect는 효과나 결과입니다. 영향이거나 그러면 Dust Bowl의 결과, 영향 혹은 효과 여기에 effect는 결과죠. Dust Bowl로 인한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C번은 The Southern Great Plains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남부 대평원 지대? 그냥 그 지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대평원 지대의 damage를 떠오르세요. Dust Storm을 떠올리세요. D. New jobs for people of the Great Plains. 대평원 지대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들. 여러분이 읽어가다 보면 맨 마지막 문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many people fled the area to find safety and new jobs. 당연히 먼지 폭풍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부터 도망쳤는데 어떤 안전과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났답니다. 도망쳤다는 말이죠. 그 지역에 너무 피해가 막심해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지.
D번처럼 새로운 직업이 이글 전체의 메인은 아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처음 한두 문장, 나머지 디테일 전체의 공통, 그래서 한마디로 공통으로 뭐구나 라는 판단을 가지면 ABCD에서 B를 잡을 수밖에 없겠죠. Dust Bowl이라고 하는 먼지 폭풍 후의 피해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